무슨 사이 물음표가 있어요. 지금 3명이 등장하는데 가운데가 명태균 씨고요. 양쪽으로 지금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이인가?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우선 명태균 씨가 앞서서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예. 준서가 하면서 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호칭이 그냥 준서가 이랬어요? 네네, 준서가. 그러니까 통화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엄청 그냥 편하게 친구 대하듯 뭐 동생 대하듯 엄청 예의 바르게 통화도 했었고 막 편하게는 통화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엄청 그냥 아버지 대 진짜 아버지 대하듯이. 좀 어려워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 뭔가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을 좀 뭐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은 검찰하고 조사 방침돼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위에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혹 관련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다른 선거 관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좀 알아볼 방침이다. 이거예요, 지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 김철원 경일대 대인 교수 나와 계신데요. 우선 이준석 의원이 검찰의 이제 조사 대상 또는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상황인 건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2차례 검찰 조사했어요. 예. 일단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당시 2022년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주고받은 녹취록 문자가 나왔거든요. 문자. 그동안 보면 그 2022년 6월달에 경남 의창 마산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그때 명태균 씨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한테 공천을 부탁했는데 본인은 원칙만 설명해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5월 9일날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영선 의원 후보에 대해서 경선을 해야 된다. 아, 그런 문자를 보냅니까? 아니, 구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아, 이런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원칙만 준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공천에 관여한 게 없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일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명태균 씨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었고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5월 9일 날 그 문자를 주는데 2022년 5월 9일 날 그 문자를 주는데 5월 10일 날 명태균 씨가 그것 때문에 놀라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 당선인과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하고 계속 통화를 하게 전화 되는 통화. 하게 되는 그게 최근에 상황이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내용.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공개된 문자로 봐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이제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5월 9일 날 윤 당선인이 김영선 후보도 경선해야 한다더라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은 그 다음 날 5월 10일 날 김영선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이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이 공천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임해서 전적으로 공천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 본인이 당대표라고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 적이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저는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일단 수사 방침을 밝힌 부분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수사 방침을 밝힌 것뿐이지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일단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알아봐야 된다는 정도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공천 개입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이번 문자 메시지로 결국은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저희가 화면 몇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5월 9일이에요. 이게 자정이 조금 넘었다는 시간인데 이준석 전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 좀 전 국민의힘 대표로 돼 있죠. 이런 문을 명태균 씨에 보내요, 이 문자를. 윤 당선인이 김영선은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뭐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아니 전략 공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확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뭐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통화를 하는 거죠. 그 통화를 한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녹취 공개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난 뒤에 다음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보내요.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게 됐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뭔가 또 확인해서 알려주는 거네요. 또 여기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뭔가를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명태균 씨가 확인을 해보고 아니 이거 이렇게 됐던데요. 뭔가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통화 후에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어제 명태균 씨의 이 변호인도 여러 가지 이걸 지적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온 뒤에 아직까지 이준석 의원의 직접적인 설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신 이준석 의원 측의 어떤 입장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김영선 경선하던데 이 연락이 통화 유도라는 신박한 논리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 부위원장 나오신데요. 네. 이게 주장과 반박이 맞서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일단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했던 말, 그러니까 연락을 유도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기인 개혁신당 인사가 저렇게 뭐 신박한 소리다. 저건 별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예,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은 공천에 관여를 안 했다고 했어요. 예. 근데 당시에도 그랬죠.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냐. 그 수만한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 몇 개인데 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시 그 전 대표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논지가 상당히 논거가 부족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만약에 관여를 했다고 하면 뭐 공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냐. 누구 잘랐고 했는데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천 받은 거다라는 식으로 비켜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공천에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했던 그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밤늦게 명태균 씨한테 왜 보내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확인했냐는 거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대통령은 윤 당선인은 김영선 경선이라던데?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이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준석 당시 대표가 혼자 지어낸 말인 건지 아니면 뭐 대통령 당선인에게 들은 건지 아니면 신뢰성 있는 누구한테 들은 건지 그건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지. 그 질문을 유도했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원 교수님께 그러니까 자정에 넘긴 시간이 9일이에요. 이게 9일 날 벌었던 일인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왜 명태균 씨한테 저런 문자를 왜 보내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2021년도 그때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가 될 때 예. 그때 명태균 씨가 음량으로 많이 도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 5월 6일 날 일단 그때 대표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데 5월 9일 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우리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명태균 씨를 완전 선거 브로커처럼 취급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정치 선거적으로 상당한 고급 기술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밤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공천에 관한 내용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예. 전 대표가 아마 국민의힘이 대표되는 과정에 있어서 명태균 씨도 음량으로 상당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부탁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김영선 의원 뭐 후보 공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탁해 오는 부분에 있어 본인 나름대로는 좀 예의를 차린 게 아닐까. 근데 저는 5월 10일 날 전략공천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월 9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5월 9일 날 저 새벽 시간 5월 9일에 새벽 시간인 거죠,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시 대표는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돌아가는 전체적인 공천 상황을 제일
잘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명태균 씨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하라던데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아닌데 전략 공천한다는데 하는 식으로 바로 반박할 수 있었던 건 명태균 씨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천 개입이라든가 관여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의혹은 해소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보입니다. 일단 검찰 쪽에서 좀 뭐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방침이다.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의원과 함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약간 선을 그으면서 뭐 약간 좀 지적하는 목소리 그동안 많이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갔더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아니, 그건 괜히 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그래요? 그럼 속칭 얘기는 이제 위원장님을 팔고 다녔고 아, 그런 거죠. 지금도 팔고 있다? 지나간 걸 갖다가 근사하게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나를 갖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얘기에 그런 대해서 통화 한 적이 없어. 그 사람 하는 얘기지. 강수별 위원장, 네. 명태균 씨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지만 지금은 뭐 아직까지 명확하진 네. 않아요.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예.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걸 로데이터를 바탕으로 판을 짰다라는 어떤 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돌았다는 설입니까? 그냥? 설입니다, 설. 설. 예.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요.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정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이준석 의원이 과거 서울시장 그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준비할 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명태균 씨하고 본인하고 셋이서 전략을 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매일 통화했냐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인 거예요. 정말 매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한 것도 많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내용의 질이 중요한 거죠.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디테일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한 건지. 근데 앞서서도 이준석 의원이 하나 밝혀야 될 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본인이 당대표인데 아니 당선인이 김영선 씨 경선하라는 거를 왜 명태균 씨한테 말합니까 그것을? 명태균 씨가 뭐 당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사자도 아닌데 예. 저는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면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검찰 쪽에서 지금 뭔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렸고요. 이 얘기도 나오는데 또 명태균 씨가 뭐 500만 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최근에 이제 국회에도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이 강혜경 씨인데요.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꺼내놔요. 또 명태균 씨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교통비 받았는데 뭐 좀 많다고 느끼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이 500만 원의 이 돈은 무엇인가? 경력금이냐? 교통비냐? 명태균 씨 교통비 내기라고 해죠. 근데 교통비 치고 500만 원 좀 많잖아요. 아니면 다른 뭔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와 관련된 목소리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교통비라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력 차원에서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한테 줬기 때문에 경력금 교통비라고는 네네 저는 경력금 정도로 뭐에 대한 격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선에 이제 많이 도와줬고 여론조사도 해줬고 해서 근데 저는 처음에 500만 원이라 듣고 좀 실망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금액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왜 500만 원밖에 안 되지? 라고 약간 의문이. 김철용 교수님, 이 돈 500만 원의 이 성격을 뭐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강혜경 씨는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진짜 직접적으로 수령한 그 명태균 씨는
시기나 액수는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자,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단지 이제 저거를 보면 코바나 콘텐츠 봉투로 받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대선 이후는 아니고 대선 어떤 기간 중에 받았을 걸로는 일단 보이고, 아마 저는 지금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부분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명태균 씨는 계속 교통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액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봉투까지도 본인이 보관한 걸 이런 거 봐서는 그걸 기념적으로 보관했다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에게 받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라든가 액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명태균 씨가 기억을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단지 저는 저걸 이제 교통비 정도로 받았다 정도로 시인했는 건 저는 명태균 씨의 나름대로 좀 고도의 좀 전략이 아닐까. 그것은 결국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계속적으로 물고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들에 나름대로의 좀 어떤 정책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명태균 씨가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확인이 된 만큼 그 시기나 액수나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규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승필 부위원장은 이 돈의 성격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고 그런다고 해서 교통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라고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평소에 명태균 씨의 성향을 봤을 때 100만 원 받아놓고도 500만 원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것을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적인 어떤 경력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명태균 씨만 줬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분도 줄 수 있고 저분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줬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앞으로 뭐 선거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중에 공직자가 있다거나 또 다른 이해관계, 이해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는 이 경력금인지 뭔지 모를 이 봉투가 결국에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퍼즐과 조각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요 사실 제가 추측하건대 검찰이 PC에서 이거 발견한 거 아닙니까? 사진을.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명태균 씨한테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뭐 받은 거 있나요? 물어봐서 명태균 씨가 당당하게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하면 그럼 이건 뭔가요? 라고 제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신문을 받는 사람이 압박을 느끼고 순식간으로 이제 토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도 중요하고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 계속 조금씩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